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부동산 지금 사야 할까요? 떨어질 테니 더 기다려야 할까요? 폭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오늘은 수도권 아파트 입지 분석 말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가지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제가 4편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5가지의 이유로 정리하였는데 영상 끝나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통상 0.25%씩 변동을 주는데 이번에는 0.5%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정기협의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긴급회의를 통해 금리 인하를 추진했죠. 그만큼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액션이며 추가로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염병의 위기로 양적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영국도 이미 저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0.75%에서 0.25%로 0.5%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4월 금리 인하가 매우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상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초부터 금리 압박이 있었음에도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까봐 최대한 늦추고 있었는데 이번 위기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가 온 겁니다. 이는 분명 부동산만 보면 호재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이 환율입니다. 작년 말에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자 또다시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 위기로 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에 투자 대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혹자는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제 위기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도 한동안 저금리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많은 기업이 수출에 의한 매출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우리나라 위기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과거에 비교하여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외환보유고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6위에서 7위 수준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각국과 통화수화프도 체결되어 있어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1200원을 훌쩍 넘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위기가 올 가능성도 높아져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이 주가입니다. 최근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폭락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도하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때다 생각하고 삼성전자 등 우량주 위주로 매입하기도 하였으나 살짝 반등하였다가 다시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가 폭락은 사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유가 하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산유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이로 인해 유가들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면서 셰일가스 채굴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경영 악화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더불어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주가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사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만 보면 아직도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분기 기업 실적을 늦어도 4월 15일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선반영되겠지만 연매출과 영업이익은 꽤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많은 기업이 경영 실적이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매수 타이밍을 잘 보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9년 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을 보고 가계부채가 1600조를 넘어 매우 큰일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가계부채 관련 인덱스를 보면 오히려 더욱 좋아졌습니다. 부채 상환율도 좋아지고 연체율도 낮아졌습니다. 악성 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부채를 논할 때에는 절대적인 부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원금 상환 능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원금 상환 여력이 된다면 건강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출 없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의 큰 장점인 레버리지를 이용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도 레버리지 효과가 크거든요. 상환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요즘은 대출도 까다로워서 쉽게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지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채는 지난 몇 년간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규제 대책 발표 시 대출 규제도 추가되면서 지금보다 더 부실 부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질병위기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부채와 몇몇 기업의 경영위기로 인한 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부채에 영향을 주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19번째 규제 정책이 있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규제 이후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들은 호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특히 9억 이하 아파트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조정지역 중 주요 핵심 지역은 이제 33평 기준 10억대 아파트들도 꽤 생겼습니다. 강남 등 투기 지역을 강하게 규제하는 사이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규제에서는 조정지역 확대와 조정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조정지역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6일 규제나 2월 20일 규제에 대한 정리한 영상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규제 지역 6억 이하로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풍선 효과만 있다기보다 그동안 소외 지역에 키 맞추기가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조금 과하게 오른 지역이 있기는 하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저렴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 이상씩 호가를 올려놓고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낮아지면 금매가 생기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가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가율도 50%가 안 되는 신도시나 일부 택지지구에서만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최소 60% 이상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집값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과열되어 약간 오버슈팅된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가 사실 꽤나 셉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 나라 중 거의 제일 세지 않나 생각되네요. 더구나 앞으로
추가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규제의 효과는 규제 이후 바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으나 시간이 좀 지나 소위 약발이 먹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점점 압박이 심해지고 3월 중순부터는 자금 출처 확인이 강화되고 3월 중으로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3월 13일 자금 출처 확인 시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 확인서 이외에 증빙 서류들도 추가 첨부해야 하니 사실상 주택 허가제와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은 3억 이상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조정지역은 대부분 3억이 넘으니 조정지역 전부 다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안 하면 벌금도 있고 분양권의 경우 분양 당첨도 취소될 수 있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금액대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며 본격적으로 고가주택은 보유세 압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려 풍선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가주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고가주택과 갭이 줄어들면 결국 다시 핵심지의 고가주택을 사람들이 매입하게 돼서 어느 정도 갭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평가되었거나 가격 메릿이 우수한 곳들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입니다. 폭락론자는 10년 위기설을 얘기하며 경제공황을 언급하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상승론자는 유례없는 저금리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은 본인 몫이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확신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번 전염병 위기가 빨리 해결돼서 전 세계가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번 전염병 위기의 여파는 저는 2분기까지로 보고 있고 좀 진정되면 눌렸던 소비 심리가 급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 지역 중 급등한 곳은 이미 투기 과열지구만큼 시세가 올라왔고 더 상승하기에는 마진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조정 지역이 약세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정 지역은 약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거품이 심한 곳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과거처럼은 아니어도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도권 6억 이하 비규제 지역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며 그렇지만 조정 지역만큼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니 너무 시세가 과열된 아파트는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2020년 6월까지 시행되니 금매가 조금씩 증가할 것이며 이럴 때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큰 관계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 매매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크게 수익 낼 욕심에 자칫 물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매력은 소멸하지 않고 언젠가는 정고점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결정 하나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열된 단지는 급하게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잃지 않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